여대가 남녀공학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 핏, 동덕여대, 상명대, 신라대. 안녕하세요, 링입니다. 저는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덕여대는 외세의 압력으로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 같을 때 여성 교육을 급선무로 삼고서 어렵게 세운 학교입니다. 정말로 이 뜻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 범죄가 만연하고 여성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동덕여대가 남학생을 받는 것은 학교의 설립 이념인 여성교육권 증진에 반대하기 때문에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감이 되십니까? 졸업 이후에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합니다. 남녀의 업무 공간을 분리한 회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대 졸업생들은 남직원과 함께 일하며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거나 승진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남녀 똑같이 오로지 실무 능력과 인품으로 판가름합니다. 제가 볼 때 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리더십, 대학 문화에서 여성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6학번부터 남학생을 받은 상명대학교 서울 천안 캠퍼스, 97학번부터 남학생을 받은 부산의 신라대학교, 이를 끝으로 남녀공학이 된 4년제 여자대학교는 없습니다. 2010년에 성신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여러 여대에도 공학 전환이 학생들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2012년부터 남자 생도를 받았지만 이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상명대와 신라대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지 30년이 되어가는데 두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여학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가 시간이 늦은 남학생들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는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집니다. 여학생들은 335로 적은 인원이 때를 지어 다니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는 남학생들은 그들끼리의 강한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남학생이 재학 중에 군 의무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게 되면 같은 학년인 여학생들보다 두세 살 많게 됩니다. 학년이 같더라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따라서 여학생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묻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우들의 대표 총학생회는 학생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상명대, 신라대 등에서 총학생회장을 여학우가 맡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총학생회장은 남학생, 부학생회장은 여학생이 맡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중심의 대학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총학생회장의 권력까지 더하면 대학은 남학생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학생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더욱이 상명대와 신라대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술 관련 학과를 축소하고 남학생이 많은 공과대학의 학과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명대는 재적 학생의 53.5%가 남학생, 신라대는 58.4%가 남학생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습니다. 즉 남녀공학이 된 여대에서 여학생이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이것을 지켜본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 많은 여자 대학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 및 유럽의 많은 명문 대학에서도 총학생회장은 남학생이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여자 대학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7개 4년제 여대가 있습니다. 전문대까지 합하면 14개 여대가 남아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장, 이사장 등도 설립 취지를 꺾으면서까지 남녀공학 전환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폐교하지 않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덕여대 시위에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떠오르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정문에 붙여 놓았는데 조선이 멸망하는데 일본에 먹히는데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학교가 소멸하는 것을 찬성하는 동덕여대 재학생, 졸업생이나 교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동덕여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역행한다면 서울에 위치한다는 것만 장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동덕여대가 쌓아온 학문적인 업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남학생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명대, 신라대의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남녀공학이 되더라도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도록 해야 합니다. 동덕여대는 국내 최초로 큐레이터학 전공을 개설했고 4년제 대학 최초로 실용음악 전공, 모델 전공을 신설하고 여대 최초로 방송연예 전공을 개설했습니다. 또 국내 첫 여성학 도서관을 여는 등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길을 개척한 대학입니다. 동덕여대는 여성학, 예술 계열이 강점인 대학입니다. 남녀공학이 되더라도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찾는 학과를 개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에 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남녀공학은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공학으로 바뀌더라도 여성 중심의 대학 문화가 되도록 상명대, 신라대처럼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가 만나서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지만 다른 학교와 달리 남성과 어울리되 여성 중심의 대학 문화가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날 여대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